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경제지표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지더니 결국 정부가 올 한 해 우리 경제 3% 성장은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도 3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2년 연속 3%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게 된 건데요. 정부는 가장 큰 이유로 미중 간 무역 갈등 같은 대외적인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내 일자리 시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봤는데요. 이대로 놔두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도 더 심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보완책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이중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이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요건도 완화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3천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300만 원으로 늘면서 지급 총액 규모도 3조 8천억 원으로 당초보다 3배 넘게 많아집니다. 소득 분배, 소득 양극화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춘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또 최대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운영합니다.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기초연금도 오는 9월부터 25만 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에 따라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예비비나 기준 변경을 통해서 즉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재정이 수반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세제 개편안에 반영토록.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내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합니다. 국산 중형차의 경우 60만 원 정도 싸지는데 제조사들의 특별 할인을 더하면 할인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